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 올해 77세이십니다. 퇴직하고 나서 어르신에게 서서히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밥맛이 없었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어르신을 진찰하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의 자기 효능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하루 종일 어르신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했고 면역 지표가 낮았고 수면의 질도 나빴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노년기 자존감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면역을 강화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이 12가지입니다.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심혈관 건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200여 명을 6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혈관염증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심장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공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오늘 할 일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씩 지워가세요. 오늘 산책을 했다면 했다. 오늘 영양제를 먹었다면 먹었다. 이 작은 성취들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요리 레시피,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과정이 뇌와 자기 효능감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은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는 어르신들은 6개월 후 자기 효능감 지수가 의미 있게 향상됐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비판이 면역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이런 목소리가 하루 종일 들린다면 그것이 면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자기 비판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은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자기 비판이 암과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내가 나를 비판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힘이 줄어듭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하세요.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그렇게 가혹하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에게도 같은 친절을 베푸세요. 이제 우리 자존감의 신경 생물학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뇌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입니다. 우리 자존감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뇌에서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상태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의 뇌를 영상으로 촬영했을 때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이 더 강하게 유지됐습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감정 반응을 담당합니다. 이 두 부위의 연결이 강할수록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즉, 자존감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됩니다.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 스트레스가 몸을 아프게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신경과학팀이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자존감 지수를 측정하고 5년 후 뇌 영상을 찍었을 때 자존감이 높았던 어르신들은 뇌의 회백질 감소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회백질이 줄어드는 것이 뇌 노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뇌 노화를 늦춘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건강 행동을 더 잘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병원 검진을 받고 약을 제때 먹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 건강 행동을 동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어차피라는 생각 때문에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건강검진 이행률이 현저히 높았고 의료진의 처방을 더 잘 따랐습니다. 자존감이 건강 행동을 만들고 건강 행동이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자존감이 만성 통증과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통증은 신체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상태가 통증 경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아산병원 통증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엑스레이 소견을 가진 무릎 관절염 어르신들 중에서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분들은 통증 점수가 훨씬 낮았습니다. 물리적 손상은 같아도 심리적 상태가 통증 경험을 크게 바꿉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뇌에는 뇌인성 오피오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가 자체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자존감이 높고 목적의식이 있고 사회적 연결이 풍부한 상태에서 뇌가 더 많은 뇌인성 진통 물질을 분비합니다. 즉,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자연 진통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자존감과 호르몬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존감 상태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뇌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건강에 유익한 호르몬의 유지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반면 만성적인 자기 비판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면서 이 유익한 호르몬들을 억제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호르몬 균형을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정 억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의 표시로 배웠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눈물을 보이거나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억압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 아산병원 심신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을 만성적으로 억압하는 어르신들은 혈압 변동폭이 크고 염증 지표가 높았으며 수면 장애 발생률도 높았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몸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글로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를 적어보세요. 연구들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오늘 이런 게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눈물을 허용하세요. 슬플 때 우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신체적 과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 연민이 혈압과 면역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연민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대신 이것은 힘들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신체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연민 지수가 높은 어르신들은 혈압이 더 안정적이었고 면역세포 수도 더 많았으며 우울감도 낮았습니다. 자기 연민이 몸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을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했어, 힘들었을 텐데 수고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뇌가 반응합니다. 고통을 인정하세요. 힘든 것을 힘들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연민의 시작입니다. 힘들지 않아야 한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라고 억누르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현명한 자기 인식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과거 반추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다르게 했더라면 이런 과거에 대한 반추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과거 반추는 뇌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해마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우울증 위험을 높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일은 과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는 없습니다. 현재 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현재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집중하세요. 후회를 배움으로 전환하세요. 그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전환이 과거 반추를 의미 있는 성장으로 바꿉니다. 용서를 연습하세요. 자신에 대한 용서, 타인에 대한 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감사와 긍정 심리가 실제로
건강을 바꾸는 메커니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 상태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감사일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을 2달간 실천한 어르신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개선됐고 우울감이 낮아졌고 면역 지표가 향상됐고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감사를 경험할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또한 감사는 주의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위협과 문제를 먼저 탐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사 연습은 이 방향을 좋은 것을 찾는 쪽으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만성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연습을 1년 이상 지속한 어르신들은 지속하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감사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희망과 낙관성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 내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이것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낙관성 지수가 높은 어르신들은 10년간 추적했을 때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8% 낮았습니다. 여러분, 낙관성이 심장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낙관적인 어르신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이 적극적 대처가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코르티솔 분비를 낮춥니다. 또한 낙관적인 어르신들은 건강 행동을 더 잘합니다. 운동하고 잘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낙관성을 키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전환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을 찾게 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기억하세요. 나는 이전에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경계선과 자기 존중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을 지킨다는 것이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부당한 대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치 있게 쓰는 것, 이것들이 자기 존중이고 그것이 건강을 지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스트레스 관련 질환 발생률이 낮았습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좋다는 겁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낄 때 알아차리세요. 그 불편함이 경계선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분명하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내 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수면과 감정 조절의 양방향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면이 나쁘면 감정 조절이 어렵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수면이 나빠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수면정신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의 40% 이상에서 감정 조절 어려움이 동반됐고, 감정 조절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80% 이상에서 수면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걱정 시간을 정해두세요. 잠들기 전 걱정이 몰려온다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를 걱정 시간으로 정하세요. 이 시간에 걱정을 종이에 쓰고 다음날 어떻게 할지 적어보세요. 잠자리에서 걱정이 나오면 그건 내일 할 걱정이야 라고 미루세요.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세요. 자기 전에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시키고 수면을 돕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잠드세요. 발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깊은 수면으로 유도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수면 잠복 시간이 평균 25분 단축됐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7번째입니다. 목적의식이 노년 건강 수명을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삶의 목적 지수를 측정하고 7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목적 지수가 높은 어르신들은 낮은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았고 치매, 뇌졸중,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모두 낮았습니다. 목적의식이 수명을 늘립니다. 어떻게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봉사, 손주 돌보기, 이웃 돕기,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강한 목적의식을 줍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하세요. 요리, 뜨개질, 목공, 그림, 뭔가를 만들고 완성할 때 오는 성취감이 목적의식을 줍니다. 전달하는 활동을 하세요. 내가 살아온 경험, 배운 것, 알고 있는 기술을 나눠주는 것, 손주에게 요리 가르치기, 이웃에게 기술 알려주기. 8번째입니다. 사회적 자존감과 고독이 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 면역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아시나요? 고려대학교 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에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어르신들보다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가 32% 낮았습니다. 외로움이 암 방어력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로움이 뇌에서 코르티솔 분비를 높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면역을 억제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직접 만나는 약속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먼저 연락하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안부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드세요. 경로당, 어르신, 복지관, 취미 모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 감정지능과 노년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지능이 높은 어르신들은 만성질환 관리가 더 잘 됐고 사회적 관계도 더 풍부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감정지능이 건강을 만든다는 겁니다.
감정 지능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감정 인식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것, 화가 났는지, 슬픈지, 두려운지, 외로운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는 감정 이해입니다.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무엇이 원인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정 관리입니다.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타인 감정 인식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인가?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의 강도를 표현하세요. 화가 났다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슬프다면 얼마나 슬픈지를 파악하세요. 이것이 감정을 더 잘 관리하게 해줍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 감정은 나쁜 감정이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모든 감정은 정보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 지능 훈련을 받은 어르신들은 3개월 후 대인 관계 만족도가 향상됐고 불안과 우울감도 낮아졌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챙김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두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통합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음챙김 연습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2달 후 자존감이 향상됐고 불안이 낮아졌으며 수면도 개선됐습니다. 마음챙김이 자존감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자기 자신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알아차리지만 그것이 나쁘다거나 좋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비판단적 자기 관찰이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고 자기 수용을 높입니다.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로 들어오는 숨의 감촉을, 폐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내쉴 때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하루 5분만 해도 됩니다. 먹을 때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음식의 맛, 질감, 온도를 천천히 느끼면서 먹는 것이 마음챙김 식사입니다. 이것이 소화도 좋게 하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걸을 때 걷는 것에 집중하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 이것들에 집중하면서 걷는 것이 마음챙김 걷기입니다. 이제 우리 자기 이야기하기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아시나요?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높았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서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로 보세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강해졌다는 서술이 그 경험들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 속에 포함하세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다. 이것이 현재의 자신에게 힘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쓰세요. 아직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삶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9번째입니다. 자기 가치감과 만성 통증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통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통증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가치감이 낮은 어르신들은
만성 통증에 대한 내성이 낮았고 같은 통증이라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반대로 자기 가치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통증 관리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자기 가치감이 통증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뇌는 통증 신호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합니다. 그 해석 과정에서 자기 가치감, 의미감, 통제감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가치감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세요.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없으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성취를 기억하세요. 살아오면서 이룬 것들, 견뎌낸 것들을 적어 보세요. 그 목록이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해줍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자기 가치감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자신의 어제와 비교하세요. 10번째입니다. 아침 루틴과 자기 존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의 심리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아침 루틴을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낮았고 자기 통제감이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건강한 아침 루틴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받으세요. 햇빛이 세로토닌과 코르티솔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것이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갈아입으세요. 이 작은 의식이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나는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기대할 것 하나를 생각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거야. 오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거야. 이 기대감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11번째입니다. 자기 수용과 혈압 안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수용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 나이 든 자신, 한계가 있는 자신을 부정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수용 지수가 높은 어르신들은 혈압 변동이 더 작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혈압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용이 심장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기 수용을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그대로 보세요. 젊었을 때와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이것이 나다.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 한계를 인정하세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싸우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자신을 이해하세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이제 우리 노년기 자아 정체성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년기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업, 사회적 역할, 가족에서의 위치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들이 하나씩 변화합니다. 퇴직, 자녀의 독립, 배우자 상실. 이때 자아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아 정체성이 안정적인 어르신들은 이런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이고 심리적 건강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안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할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정체성을 바꾸세요. 나는 교사였다 보다는
나는 성장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회사원이었다보다는 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역할보다 가치와 성품으로 자신을 정의하면 역할이 변해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사와 취미를 유지하세요.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하세요. 이것이 변함없는 자아의 연속성을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족인가? 정직인가? 자유인가? 이 가치들이 정체성의 늪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가치 중심 자아 정체성을 가진 어르신들은 노년기의 다양한 상실에도 우울증 위험이 낮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기 배려와 수면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어르신들이 수면도 더 잘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울아산병원 수면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배려 지수가 높은 어르신들은 수면의 질이 더 좋았고 수면 시간도 더 적절하게 유지됐습니다. 자기 배려가 수면을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기 배려를 잘하는 어르신들은 수면을 건강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잠을 자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필수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배려는 걱정과 불안을 줄여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합니다. 자기 배려를 통한 수면 개선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면을 우선순위로 놓으세요. 다른 일보다 수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배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들기 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책 몇 페이지, 부드러운 음악. 이 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수면을 준비시킵니다. 자신의 수면 필요를 존중하세요. 나는 몇 시간을 자야 좋은가를 알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자기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의 소확행과 정신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자주 경험하는 어르신들은 큰 행복을 가끔 경험하는 어르신들보다 전반적인 행복감과 건강 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빈도가 강도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늘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 3가지를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길가에 꽃이 피어 있었다.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세요. 좋아하는 것을 매일 하나씩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산책로, 이것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만듭니다. 기대할 것을 만드세요. 이번 주말에 손주를 볼 것이다. 다음 달에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것이다. 이런 기대가 활력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실제로 신체 건강 지표를 개선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팀이 실시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른 그룹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결과를 보니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혈압이 안정됐고 면역 지표가 향상됐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핵심 기법들이 있습니다. 강점 일지를 쓰세요. 매일 오늘 내가 잘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크고 화려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식사를 거르지 않았다. 오늘 이웃에게 인사를 했다. 오늘 전화를 한 통 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감을 조금씩 높여나갑니다. 자기 칭찬을 연습하세요.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보다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을 먼저 하세요. 잘 비판하는 능력보다 잘 칭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세요. 살아온 이야기, 이겨온 어려움들, 이룬 것들을 글로 적어보세요. 그 목록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보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 자존감과 면역세포의 구체적인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면역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 상태가 면역세포의 3가지 핵심 지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자연살해세포 활성도입니다. 이것이 높을수록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의 자연살해세포 활성도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둘째는 인터루킨 6 수치입니다. 이것은 만성염증의 지표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어르신들에서 인터루킨 6이 높게 유지됐는데 이것이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의 위험 요인입니다. 셋째는 텔로미어 길이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수명의 지표입니다. 자존감이 높고 자기 효능감이 강한 어르신들의 텔로미어가 더 길게 유지됐습니다. 즉 자존감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존감 강화와 인지 건강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해마의 부피가 더 잘 유지됐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왜 자존감이 해마를 보호할까요? 자존감이 낮으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는데 코르티솔이 해마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고 해마가 보호됩니다. 또한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지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독서, 학습, 대화, 취미 활동, 이것들이 뇌를 자극하고 해마를 강화합니다. 자존감이 뇌를 지키고 뇌가 건강을 만든다는 연결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우울증과 자존감의 악순환과 그것을 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우울증을 만들고 우울증이 자존감을 더 낮추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알아야 끊을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8%에서 우울증이 있었고 그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울증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약해서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미루십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에서 오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지속적인 무기력감,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음, 수면 장애, 식욕 감퇴, 에너지 부족이 계속됨, 집중이 어렵고
기억력이 떨어진 느낌.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담당 의사에게 말씀드리세요. 자존감과 우울증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나 정하세요.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때 가장 쉬운 것 하나를 정하세요.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짧은 산책. 이 작은 행동이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는 시작이 됩니다. 신체 활동을 하세요. 우울증에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20분 걷기가 우울감을 의미 있게 줄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우울할 때는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스트레스 회복력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어떤 어르신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오래 힘들어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서울아산병원 심신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회복력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가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게 스트레스 회복력이 높아질까요? 첫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둘째,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셋째, 자존감이 높으면 실패나 어려움을 개인의 본질적인 결함으로 귀인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힘들었던 것이지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니다라고 구분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회복력이 높은 어르신들은 만성질환 합병증 발생률이 낮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이제 우리 죄책감과 수치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고 수치심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죄책감은 적당한 수준에서 행동 교정에 도움이 되지만 수치심은 자존감을 파괴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수치심이 높은 어르신들은 만성 스트레스 지표가 높았고 면역 기능이 저하됐으며 우울증 위험도 높았습니다. 수치심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세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한 것과 내가 나쁜 사람인 것은 다릅니다. 실수를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가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수치심은 비밀 속에서 자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힘이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자아실현과 건강 수명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 이것이 건강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아실현을 향한 성장 욕구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건강을 지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새로운 요리, 외국어, 악기, 그림,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뇌는 활성화됩니다.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하세요. 젊었을 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보세요. 이것이 인생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세요. 평생 쌓아온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성장의 한 형태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신경과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뇌의 신경 가소성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자존감을 지키는 일상의 작은 의뢰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큰 것들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자존감을 지킵니다.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일상 의뢰를 가진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더 안정적이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아침 의뢰를 만드세요.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세수하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창문을 여는 것, 이 짧은 의뢰가 오늘도 나는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자신에게 보냅니다. 저녁 의뢰를 만드세요.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고 오늘 잘한 것 하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기 존중의 행동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매일 확보하세요. 단 10분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나는 내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일상에 통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번째 주에는 자기 말 바꾸기를 시작하세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대신 이것이 어려웠다. 이 한 가지만 이번 주에 연습해 보세요. 두 번째 주에는 감사 일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저녁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작은 목표 하나를 만드세요. 이번 달에 이것을 해보겠다는 작은 목표, 그것을 달성하는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심리적 건강 습관을 만든 어르신들은 석 달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건강지표 모두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노년기 우리 자존감과 소화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장과 뇌의 연결이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합니다. 이것을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는 장 운동이 느려지고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장 건강 지표가 더 좋았습니다. 자존감이 소화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장 건강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장에서 세로토닌의 약 90%가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 장 건강이 나쁘면 세로토닌 생성이 줄고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드세요.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그것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충분한 식이섬유를 드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낮았고 자존감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존감과 통증 관리의 실용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통증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자존감 강화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통증 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통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통증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통증에 대한 의미 부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증은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 해서 이 통증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환이 통증 경험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통증과 공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세요. 통증 때문에 못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통증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세요. 통증에 이름을 붙이세요. 오늘 무릎이 좀 불편하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라는 전면적인 항복보다 낫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과 나은 날을 기록하세요. 이것이 패턴을 파악하게 해주고 좋은 날을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 자존감과 사회적 연결의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자존감을 강화하고 자존감이 더 많은 사회적 연결을 만듭니다.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사회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더 높았고 그 자존감이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끌었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모임에 참여하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같은 관심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원예, 합창, 사진, 배드민턴, 독서,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찾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치거나 나누는 것이 강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고 동시에 자존감을 높입니다. 온라인 소통도 활용하세요.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는 것도 사회적 연결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연결을 가진 어르신들이 하나만 가진 분들보다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모두 더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자존감과 신체 활동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감이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만드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스포츠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자존감 지수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더 잘 유지했습니다. 어떤 운동이 자존감에 좋을까요? 걷기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엔도르핀을 분비시키고 자연스럽게 명상 효과를 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이면 충분합니다. 댄스나 음악에 맞춘 운동이 좋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운동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더 많이 유도합니다. 즐거우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룹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보다 함께 하는 운동이 사회적 연결까지 만들어줍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스포츠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룹 운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혼자 운동한 분들보다 자존감 향상 효과가
2배 컸습니다. 이제 우리 자존감과 창의 활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 자존감에 특별한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서울병원 예술치료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창의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향상됐고 우울감이 낮아졌으며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창의 활동이 자존감을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 성취감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그것이 자존감을 강화합니다. 창의 활동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할 때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불안과 우울을 줄입니다. 창의 활동은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세상에 하나뿐이라는 것이 자신의 고유성을 확인해 줍니다. 창의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세요. 창의 활동의 목적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 못 그린 그림도 삐뚤어진 뜨개질도 다 좋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해부 10분, 색연필로 간단한 그림 그리기, 짧은 시 한 편 쓰기, 작게 시작해서 즐거움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자존감 관리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존감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가족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더 높았고 전반적인 건강 지표도 더 좋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 관계를 깊게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자녀의 도움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때 자녀들도 더 기꺼이 돕게 됩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세요.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이 자녀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 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과 건강한 소통을 하는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더 안정적이었고 노년기 건강 결과도 더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존감과 영성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종교 또는 영적인 믿음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고려대학교 병원 종교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한 영적 믿음을 가진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더 안정적이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회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성은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확신을 강화합니다. 또한 영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 공동체는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배, 법회, 기도 모임, 이런 정기적인 만남이 외로움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의 우리 핵심 메시지를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존감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핵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장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80세 이상을 사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어르신들이 가족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들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이고 손주들에게도 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가진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돌볼 때 가족 전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자기 돌봄의 실용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돌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의사에게 가고, 배고프면 먹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세요. 자신의 신체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자기 돌봄의 기본입니다. 둘째,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세요. 슬프면 울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고, 기쁘면 표현하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잘했어, 수고했어, 괜찮아. 넷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 나는 나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다섯째,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것만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오늘 먹은 맛있는 것, 오늘 나눈 따뜻한 대화, 오늘 본 아름다운 것,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이것만 해보세요.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오늘도 잘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작은 것을 하나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가보거나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건강증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3개월 후 자존감 지수가 의미 있게 향상됐고 건강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건강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이제 우리 자존감과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더 넓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활기차고 관계가 풍부하게 사는가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건강연구팀이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같은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로 보는 능력, 같은 상실도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이 긍정적 시각이 우리 자신에서 옵니다. 자존감에서 옵니다.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렵다, 못하겠다, 어차피 안 될 거야로 반응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자존감 기반 실천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세요. 나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이루어냈다라는 관점, 이것이 현재의 자신에게 힘을 줍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침 햇살, 한 잔의 차, 좋아하는 음악, 이런 작은 기쁨들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향한 작은 기대가 삶의 생기를 줍니다. 이제 우리 자존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존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완화 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낮았고 남은 삶을 더 충실히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잘 살았다는 느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더 컸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 해결하지 못한 관계들에 대한 후회가 불안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충실한 오늘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을 오늘 하세요.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오래된 관계를 돌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 여행한 긴 이야기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방법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대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신만의 목적과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뇌가 반응하고 몸이 따라오고 삶이 달라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건강한 노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그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려는 마음, 그것이 이미 자기 돌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신경계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뇌와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친절한 말을 하는 어르신들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전전두엽은 판단력, 계획 능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말이 뇌를 바꾼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바꿔보세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대신 이것이 어려웠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대신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이제 다 됐어. 대신 나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을 여러분의 매일 삶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존감과 감정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변화를 만듭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 건강 습관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간 어르신들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한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했고 건강 결과도 더 좋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감사 일기만, 다음 주에는 아침 파워포즈만, 그 다음 주에는 작은 목표 하나만,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즐거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힘든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잊어버리고 어떤 날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비판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수나 중단 후에 자기 비판 없이 다시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건강 습관을 가장 오래 지속했습니다. 이제 자존감이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잘 대우할수록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자신의 필요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필요해, 이것은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어르신을 더 잘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자녀의 도움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를 표현할 때 자녀들도 더 기꺼이 돕게 됩니다. 셋째, 불합리한 요구나 부당한 대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족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이제 노년기 감정 건강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감정 건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고려대학교 병원 사회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어르신들과 자주 교류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기분도 더 좋았습니다. 감정은 전파됩니다. 우리가 평온하고 따뜻하면 그것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우리의 감정 건강이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이제 노년기 심리적 건강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은 의료비를 덜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의료경제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 건강 지수가 높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연간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감정 관리가 잘 되는 어르신들은 만성질환 합병증이 적고 응급실 방문이 적고 입원 횟수도 적었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의료비를 줄인다는 겁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이제 노년기 자존감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치매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고 삶의 목적 의식이 강한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어떻게 자존감이 치매를 예방할까요? 첫째, 자존감이 높으면 지적 자극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독서, 배움, 대화, 취미. 이것들이 뇌를 자극하고 인지 예비 능력을 쌓아줍니다. 둘째, 자존감이 높으면 만성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치매의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자존감이 높으면 사회적 연결이 풍부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뇌를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치매 예방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5년 후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자존감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 가치가 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믿음이 신체 건강 지표를 바꿉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을 강화하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자존감이 의학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말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세 문장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가 반응하면 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몸이 따라오면 삶이 달라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 자기 선언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2달 후 자존감 지수가 의미 있게 향상됐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됐습니다. 우리 세대는 강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세대입니다. 이 작은 실천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이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 오늘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자신을 위한 작은 기쁨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존감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이제 자존감과 노년기 신체 기능 회복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술이나 큰 병 후에 회복 속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낙관성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같은 수술 후에도 회복이 더 빨랐습니다. 재활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했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실천했습니다. 마음이 몸의 회복을 이끈다는 겁니다. 회복 중에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작은 진전을 축하하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걸을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어제보다 통증이 조금 줄었다면 그것도 성공입니다. 이런 작은 진전들을 인식하고 축하하세요. 회복의 의미를 찾으세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회, 자신의 몸에 더 귀를 기울이는 기회,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기회봐. 도움을 받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회복 중에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현명한 회복 전략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 지원을 함께 받은 재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회복 기간이 평균 21% 단축됐습니다. 이제 노년기 자존감과 만성질환 관리의 더 깊은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질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자존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만성질환관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당뇨 어르신들은 혈당 조절이 더 잘 됐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더 잘 따랐고, 식이 조절을 더 잘 실천했고, 운동을 더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건강관리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어르신들은 어차피 안 돼, 나이가 들면 그런 거지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이번 주에는 하루에 물 6잔을 마시겠다. 이번 달에는 혈당을 일주일에 3번 측정하겠다. 이런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가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자신의 관리 노력을 인정하세요. 오늘 운동을 했다면, 약을 제때 먹었다면, 좋은 음식을 먹었다면 스스로 칭찬하세요. 의료진과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고려대학교 병원 만성질환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질환 어르신들은 3개월 후 질환 지표가 개선됐고 삶의 질도 향상됐습니다. 이제 노년기 자존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르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 건강 교육, 취미 클래스, 운동 프로그램, 이것들을 활용하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마음이 힘들 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기도 모임, 봉사활동, 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연결과 자존감을 동시에 높여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르신들은 외로움 지수가 낮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이제 자존감과 노년기 재정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걱정이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적 불안이 높은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더 낮았고 만성 스트레스 지표도 높았습니다. 재정 걱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정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세요. 막연한 걱정보다
구체적인 파악이 낮습니다. 수입, 지출, 저축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파악하세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지역복지관 서비스, 이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재정이 자존감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자존감을 결정합니다. 이제 노년기 자존감과 수면질환 치료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자존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수면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의 60% 이상에서 자존감 저하가 동반됐습니다. 그리고 수면 치료를 받고 수면이 개선된 후에는 자존감도 함께 향상됐습니다. 수면과 자존감은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을 개선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수면이 더 잘 됩니다. 수면 장애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담당 의사에게 말씀드리세요. 수면 장애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기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방향만 있으면 됩니다.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믿음이 건강을 만듭니다. 이 믿음이 수명을 늘립니다. 이 믿음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이제 자존감과 우리 세대의 특별한 강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가 서양에서 온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 안에 사실 강한 자존감의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끈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헌신, 가난했어도 자식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 이것들 모두 강한 내면의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힘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경험이 노년기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됩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강한 자존감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 강함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할 때입니다. 남을 위해 쏟아온 그 에너지의 일부를 이제 자기 자신에게도 쓰세요. 남에게 베푼 것처럼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세요. 남을 돌본 것처럼 자신도 돌보세요.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건강을 만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 모두를 균형 있게 돌보는 어르신들이 가장 건강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그 균형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노년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 심혈관을 지킵니다. 자기 비판이 면역을 파괴합니다. 감정 억압이 몸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 연민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과거 반추가 뇌를 손상시킵니다. 수면과 감정 조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수명을 늘립니다. 사회적 연결이 면역을 지킵니다. 자기 가치감이 통증을 조절합니다. 아침 루틴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자기 수용이 심장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뇌를 바꿉니다. 이 12가지는 모두 하나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감사일기 3줄,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새로운 작은 목표 하나. 이것이 건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건강한 노후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더 밝고 건강한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존감은 선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저녁 감사일기 3줄, 오늘 자신을 위한 작은 기쁨 하나,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자존감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건강팀이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그 선택을 다르게 해보세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대신 이것이 어려웠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대신 나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안 돼. 대신 해볼 수 있어. 이 말들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고 그 삶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팀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모습으로도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한 노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더 건강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존감과 감사가 함께 만드는 시너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존감과 감사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감사할 것들을 더 잘 찾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존감을 더 높여줍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 강화와 감사 실천을 함께한 어르신들이 둘 중 하나만 한 어르신들보다 건강 지표 개선이 더 컸습니다. 둘을 함께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것을 해보세요.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을 때 거기에 나에 대한 감사도 하나씩 포함시키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를 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걷기를 했다. 또는 나는 오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감사를 하루에 하나씩 포함시키는 것이 자존감과 감사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한 달 후 자존감 지수와 삶의 만족도 모두가 향상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감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를
자신에게도 향하게 하세요.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한 시간이 건강한 노년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됩니다. 우리 모두 더 건강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건강한 노년의 길에서 우리 서로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지혜와 강인함이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밝은 노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때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하게 빛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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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해